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라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에노르트 대 슬라비아 프라하 축구와 관련하여서 페에노르트 팀은 하이파 원정에서 무승부 이후에 홈경기에 나섭니다. 프라하 팀은 안적인 우니온을 완파를 하였으며 페에노르트 팀은 조별의 예선의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홈경기에 나서는 것으로 하이파가 워낙에 수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공격의 작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 이후에는 3경기를 기록을 하면서 화력을 폭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스 티리 디에메르스가 부상 중인 팀의 볼배급을 담당을 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는 중이고 린센과 시니스테라의 발끝도 뜨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프라하 팀은 분데스리가 강호인 우니온을 제압을 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된 곳으로 바에 선제골을 차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동점골을 내주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푸우타 슈란츠 등의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게 된 선수들이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체코 리그를 주름잡고 있는 강팀의 모습을 충분하게 증명을 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이었는데 카차라바와 바달리 등의 선수들의 최종 수비가 라인을 유지를 할 것 같고 세프치프도 공격의 전개보다는 수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페에노르트 슬라비아 프라하에 있어서 페에팀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3골 이상을 퍼붓고 있는 최근이긴 하지만 프라하 팀은 원정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템백으로 나설 프라하 팀이기에 다득점을 내기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승리는 페에노르트 팀이 가져갈 것 같으며 홈의 2점은 차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리그의 우승을 노리고 있는 라이벌 원정을 대파를 하고 난 후에 선수들의 경기력과 분위기에 있어서는 절정인 곳입니다. 상대방의 중앙을 장악을 하고 서서히 분위기를 가져오게 될 거스 티리 전방과 측면으로 좋은 패스를 뿌려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에노르트 레테르담이 슬라비아 프라하와 2021-2022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지난번의 시즌에 있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많이 있으며 압도적인 모습을 자랑을 하면서 상위권에 오르게 된 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화력을 자랑을 하면서 승리를 따내버린 곳으로 원정의 경기에서는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기본의 조직력에 있어서는 탄탄한 곳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안정적인 팀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페에노르트 슬라비아 프라하 축구에 있어서 전력은 우위에 있으며 흐름을 잡아가고 선수단이 체력을 회복을 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라하 팀은 최근의 리그에서 흐름이 좋았다는 점이 핵심이며 특히나 시즌의 마무리가 좋기도 하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새 시즌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전력 또한 많이 좋아진 팀으로 안정적인 수비로 구축을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상대방의 페이스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단단한 수비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흐름을 살려서 간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이메언과 난타전을 펼치게 된 후에 끝에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던 페에노르트 팀의 최근의 득점력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12골을 몰아치는 등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골을 몰아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목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니온전에서 완승 뒤에 탄력을 받은 슬라비아 프라하 팀은 리그에서도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등의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 슬라비아 프라하 뛰어난 득점력에 있어서 페에노르트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여기서 다른 한 가지는 원정에서의 수비력이 뒷받침이 될지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연히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슬라비아 프라하 팀이 최근의 기세에 있어서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 점은 페에노르트 팀의 홈에 대한 이점만을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페에노르트가 승부를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의외의 결과도 그려서 볼만한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 보게 되면 슬라비아 프라하 팀이 앞서서 보여주게 된 경기력을 돌아보게 되면 페에노르트를 공경에 빠뜨리는 모습도 충분히 그려서 볼만한 경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두 팀 간의 전력의 차이에 있어서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를 해보실 만한 사항입니다.
페에노르트 슬라비아 프라 축구에 있어서 승부에 있어 어느 팀이 가져갈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으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신 후에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곳을 택하시고 비교도 해보신 후에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모나코 축구와 관련하여서 소시팀은 호벤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곳으로 모나코 팀은 그라츠전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소시팀은 이삭과 야누자이의 골로 호벤의 원정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으며 그라치의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 팀의 순위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중한 원정의 무승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이성과 최전방이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엘루스텐도 주벨디아의 중앙에서의 수비는 라인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메로니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며 전방을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바와 웨아 사발리 이삭을 지원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모나코 팀은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는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벤 예데르 선수가 리그에서 멀티골 경기를 하였으며 기아타 마르틴스 골로민 등의 선수가 측면에서의 자원들이 동시에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단 마리판과 파블로비치 등의 최종의 수비는 상대방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소시에다드 모나코가 원정에서 라인을 내리고 나서 지지 않는 경기를 원하기는 하겠지만 메리노와 주비멘디, 다비드 실바가 홈에서의 출격을 할 소시에다드 중원이 상대를 서서히 잠식을 하여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모나코 팀은 장신의 선수의 제공권 장악에 있어서 고전하기 때문에 세를로스의 전술적의 가치도 높다라는 점으로 홈의 이점을 충분하게 노릴 수 있는 소시에다드 팀이 첫 승을 따낼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곳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게 된다면 레알 소시에다드 팀은 조에서 2위를 자리하고 있으며 승무 무승승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전에서 아인트호벤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고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고전을 하였지만 공격수 수비수의 집중력을 높여서 소기의 목적을 잃어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라운드 역시나 비슷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 이곳은 경기의 주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공격진의 스쿼드가 붕괴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이삭 선수, 세를로스 페르난데스 선수가 현재 발표에 따르게 되면 모두가 부상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며 겨자 먹기로 젊은 피로 로베테 선수를 주전의 스트라이커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있어서는 낮은 편입니다. 리코 몰리알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된 왼쪽의 날개 역시나 위기를 초래합니다. 실점에 있어서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장자는 파체코부터 시작을 하여서 리코 몰리알, 이아라멘디, 구리디, 실바, 바리네트세아, 이삭, 쇠르로스, 페르난데스 선수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S 모나코 팀인데 조에서는 당당하게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으로 패승 무승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상승세를 보실 수 있는데 시즌의 극초반에 부진의 골이 깊었는데 진영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승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고삐를 당깁니다. 지난번에 공식전 4번의 경기에서 3승 1무로 패가 없는 곳으로 원정의 분리를 뚫고 난 다음에 선전은 충분한 곳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팀은 공격이 살아났는데 지난번에 무패의 기간 동안 도합으로 9득점을 적중을 하였습니다. 투톱의 조합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전술을 가미를 하면서 공격의 패턴 다각화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소시에다드 모나코에 있어서 베니에데르 폴란트 선수 등의 개개인의 기량 또한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무득점에서 멈춰버린 경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비의 기복이 여전한 곳으로 마리판 선수가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윌선의 투 볼란치의 압박에 있어서 경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스쿼드 뎁스가 그리 두터운 편은 아닌데 변화의 폭을 쉽게 가져가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린시트를 딸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결장자는 마셀린 선수입니다. 결론은 소시에다드 팀이 상대방을 몰아칠 준비를 마쳐버린 상태로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전력의 열세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강공을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수비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기도 하며 반면에 모나코 팀은 최근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잇고 있는 중인데 기복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팽팽하게 접전을 할 것이며 승부의 추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어 버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소시에다드 모나코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신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빠르게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